오늘의 블랙홀 다이어리. 우주에서 가장 무섭고도 신비로운 존재.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을 압도하는 단어, 바로 블랙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블랙홀은 정말 모든 걸 삼켜버리는 괴물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블랙홀의 탄생부터 정체, 그리고 인류가 얻은 교훈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랙홀은 어떻게 태어날까? 우주의 별들은 영원히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 태양도 언젠가는 에너지를 다 쓰고 사라질 운명입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훨씬 극적입니다. 별이 수명을 다하면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별을 지탱하던 압력이 사라집니다. 이 순간 거대한 별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이라는 장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태양 수십억 개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단 몇 초 만에 쏟아져 나오고 빛과 충격파가 은하 전체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폭발 뒤에 남는 중심부는 점점 더 압축되어 갑니다. 중력이 한없이 안으로 향하며 모든 것을 짓눌러버립니다. 그 끝에 남는 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가 마지막 커튼콜을 하고 내려간 뒤 빈 무대에 남겨진 어둠처럼 별의 죽음은 블랙홀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열어줍니다. 두 번째, 블랙홀은 왜 보이지 않을까? 블랙홀은 왜 블랙홀이라고 불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 그 빛마저 잡아둡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구멍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블랙홀을 연구할까요? 직접 볼 수 없으니 간접적인 흔적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근처의 별이 이상한 궤도로 움직인다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가스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X선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포착해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블랙홀은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가 들이운 흔적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존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일까?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을 우주 청소기로 상상합니다. 우주에 있는 별, 행성, 우주선, 심지어 지구까지 모조리 빨아들이는 괴물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블랙홀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블랙홀도 결국 하나의 천체일 뿐입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똑같은 질량의 블랙홀로 바뀐다고 상상해보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지구는 그대로 궤도를 돌게 됩니다. 중력의 세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블랙홀은 가까이 다가오는 물체만 잡아당깁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저 또 다른 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끝없는 괴물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블랙홀은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주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사건의 지평선, 돌아올 수 없는 문. 블랙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선과 같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정보도 빛도 그 무엇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주선이 블랙홀에 다가간다고 상상해봅시다. 블랙홀 밖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우주선이 점점 느려지다 결국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빛이 점점 더 느리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순식간에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계는 마치 돌아올 수 없는 문과도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 안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다섯째, 스파게티와 인간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만약 사람이 블랙홀에 다가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이 상황을 스파게티화라고 부릅니다.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머리와 발에 작용하는 중력이 달라집니다. 발이 먼저 잡아당겨지면 몸은 길게 늘어나 국수처럼 변하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블랙홀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현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예측은 블랙홀이 얼마나 극단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여섯째, 블랙홀의 과학적 가치. 블랙홀은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자연이 만든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을 통해 검증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고 빛조차 구부러지는 현상은 블랙홀 근처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블랙홀은 중력파 연구와도 연결됩니다.
2015년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며 발생한 중력파가 지구에서 포착되었죠. 이는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실제로 맞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우주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일곱째, 인류 최초의 블랙홀 사진. 2019년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은하 M87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그 실루엣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두운 중심과 그 주위를 감싸는 주황빛 고리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과학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블랙홀이 마침내 우리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은 과학을 넘어 인류의 상상력과 철학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블랙홀을 상상하는 시대에서 직접 바라보는 시대로 들어섰다. 여덟째, 블랙홀은 위협일까 기회일까? 블랙홀은 분명 무섭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고 근처에 다가간 모든 것을 삼키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블랙홀은 인류에게 기회입니다. 블랙홀을 이해하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가 더 멀리 은하 밖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블랙홀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즉, 블랙홀은 인류를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는 문이며 우리 미래로 향하는 열쇠입니다. 아홉째, 마무리.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블랙홀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다고 해서 피할 수만도 없습니다. 블랙홀은 인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는가? 오늘의 블랙홀 다이어리.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화성에서 발견된 생명체의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